이렇게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을 좋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좀 테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 디지털 플랫폼의 근간이 데이터죠. 내 데이터 중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정형 데이터, 즉 문서입니다. 오늘 문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거의 모습과 현재 상태, 그리고 지금 문서라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자산 관리 플랫폼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게 미래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과 브레인스토밍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참 복잡한 테마인데,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미래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순서라고 그래서 복잡한 건 아니지만요. 디지털 시대의 문서와 변화 관리, 지식 관리로의 진화, 그리고 사례말, 이 순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문서라는 것이 어떻게 개념과 또 생명 주기 이런 것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I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종이를 절감하고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있죠. 많이 대체됐고요. 그러면서 문서라는 의미가 사회, 기술, 법률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전이긴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종이를 전자문서로 대체해서 전자문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아마 그 용도와 가치가 종이문서를 대신 이렇게 활용하는 보조적인 정보에 국한돼서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종이 자체를 생성하지 않는 디지털 시대니까 좀 의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전돼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금은요, 여러 명의 특정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어떤 다수의 수집된 정보를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컨텐츠화시키고, 그런 컨텐츠들이 융합을 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지식화된 독립적인 집합체, 마치 문서 하나가 하나의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그런 형태의 의미로 많이 진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관점을 보는 것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훨씬 더 어울리는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주기입니다. 아마 대부분 전자문서 사업을 한 번쯤이라도 관여하셨던 분들은 전자문서 생명주기란 말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인터넷 하면 전자문서 시장에서는 여기처럼 생명, 저장, 유통, 폐기 저런 4단계로 해서 돼 있다. 이게 마치 전자문서 시장에서 불문율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25년 이상 된 기준입니다. 아마 25년 전에 디지털한 개념이 지금 디지털 개념하고 많이 틀린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전자문서라고 하는 개념도 그 당시에 많이 틀렸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 주기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거나 전자문서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할 때 마치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깰 수 없는 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맞춰서 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을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시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서라고 하는 건 생명주기는 저 기준인데, 아래 한글로 띄워놓고 문서를 막 만들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딘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주기가 생성입니까? 저장입니까? 참 애매합니다. 모르겠던 거죠. 애매한 거죠. 두 번째, 그렇게 생산된 문서들을 다른 분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럼 유통입니까? 저장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요즘.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저 당시에는 종이가 중심이었습니다. 종이의 생명주기를 기준으로 그대로 전자문서에 적용을 한 겁니다. 25년 전에 생성이란 개념은요, 이거였습니다. 종이문서를 스캔하면 전자문서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게 생성이었습니다. 그 주기를 아직도 디지털 시대인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를 지금 써서는 안 되겠죠. 디지털 시대가 안 맞는 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바꿔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없는 디지털 시대에 이 기준을 갖다 굉장히 어떻게 변화할 거냐를 갖다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뭐 어떤 어떤 기준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역할은 아니지만 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쌓인 거였는데요. 전자문서는 한 5가지 정도의 그 기본적인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문서라는 걸로 작성됐고 쓰여져 저장됐다라고 하는 전자문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효성. 두 번째가 전자문서라는 것이 최종 완결본이다라고 하는 걸 어딘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적이나 아니면 그 문서의 틀을 하나 갖추게 되는 거죠. 뭐 내부에서 결제도 하고 다 하지 않으십니까? 전자문서로. 세 번째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사람도 볼 수 있고 인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유통 환경이 많이 바뀐 거죠. 디지털로 오면서. 마지막으로 무효성입니다. 뭐 종이는 불태우면 됩니다만 전자문서는 인터넷 시장에서 퍼져나간 상태에서 과연 지울 수 있을까요? 아마 전자문서를 완전 폐기한다라는 거는 어떤 보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파일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쓰게 하지 않는 이상 폐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소멸돼서 가치가 없어지면 그걸 문서로 놔두되 그 내용을 무효화시키는 어떠한 그런 절차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 5개 정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디스커션은 돼야 되는 얘기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작성 인증, 지식화, 활용 무효화 뭐 이 정도 순으로 한번 라이프 사이클을 재구성해 봤는데요.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저 앞에 있는 4가지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근접하고 쓸 수 있는 사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주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에서 변화된 문서 주기하고 생명 주기가 한번 어떻게 변화되는지 봤는데요. 지금은 그런 변화된 상태에서 문서 관리가 어떻게 활용되고 변화되고 있는지, 현재의 모습과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문서 관리라고 하는 것이 생명 주기로 지금 과거의 생명 주기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마 업무적인 중심에서 뭐 열람 보관 정도 수준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대부분 시스템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이 많으세요. 뭐 솔루션도 그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 DX 플랫폼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종이보다는 전자문서를 일상화되고 사용하십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시고 그거에 대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문서를 찾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문서를 갖다 뭐 하다못해 AI를 요약해서도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만큼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기관에서 가끔 전자문서에 관련된 RFP를 받아볼 때가 많거든요. 저도 이 사업을 갖다 굉장히 오래 해서 가끔 문서 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구사항을 많이 하세요.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하게 요구사항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몰랐던 것까지 이분들이 생각을 하시는구나. 아마 그만큼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식이 올라갔고 활용을 하면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것도 기술과 사회 변화에 맞춰서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하고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정보 활용 중심으로 지금 문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문서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서관리 시스템 뭐 많은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많이 적용되어 있지만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딱 분리가 됩니다. 그 2가지 유형 분리한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문서가 언제 어느 때 생성되느냐 시점에서 출발해서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부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많이 생성들을 하시죠. 문서들이. 그리고 문서들을 유출되지 않게 아니면 문서를 나중에 재활용하게 축적을 하게 지식으로 사용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즉 내부에서 발생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거기서 발생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뭐 민원 업무나 이런 거 보면 고객분들이 이메일로도 보내시고 시스템 통해서 전자문서 등록도 하시면서 민원 신청도 하시고 뭐 접수도 받고 종이도 받고 막 이러시죠. 그런 외부에서 오는 문서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시스템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두 가지 법률에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이 하나를 갖다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문서 관리라고 하는. 뭐 문서 관리라는 게 쉽게 찾고 쉽게 활용하고 뭐 쉽게 열람하고 활용하고 조회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게끔 근거 자료를 보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 개념에서 보면 똑같은 문서 관리를 하는 목표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유사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두 가지가 결국은 목적이 같고 개념이 같고 기능이 유사한데 왜 두 가지 시스템이지? 거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성 시점과 활용 방법이 다르다. 문서가 언제 생성되느냐, 누구로부터 생성되느냐, 그리고 문서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나는 저장의 목적이고 하나는 유통의 목적이라면 활용 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업무적으로 저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문서에서 결제를 태우는 거고 하나는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리하거나. 근데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문서로해서 남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가 같은 목적인데 아마 생성 시점이나 업무 프로세스,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표준화된 정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치 두 개의 시스템이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으로 과거에 어떤 생명 주기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두 개의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시스템이 된 거죠. 문서, 뭐 다른 업무의 문서 관리할 때마다 그 시스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기관들 이렇게 가서 문서 관리하시는 거 보면 여러 시스템에서 중복 투자도 돼 있고 데이터도 분산돼서 관리해서, 지금 아까 디지털 플랫폼 얘기 많이 하시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목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취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본인도 거기에 하나 일조한 다른 잘못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다르게 볼 겁니다. 지금부터 문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문서가 아닌, 하나의 매체가 아닌 지식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디지털 시대의 독립적인 지식 매체, 즉 DB와 데이터베이스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볼 겁니다. 문서는 지금부터 지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후서부터 설명하는 지식이나 문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 정보를 두 개의 업무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개의 시스템이 하나로 그 지식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생명주기를 기본으로 해서 중앙 집중 환경에서 어떠한 업무나 이런 거에 구애 없는 문서의 속성, 업무의 속성 이런 거에 구애 없는 하나의 표준화된 메타를 갖다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지식 체계로, 그 설계된 메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식 체계 기준 내지는 업무 체계 기준으로 분류해서 저장, 유통을 차별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플랫폼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서 관리가 미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플랫폼이 무엇인지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복잡하시죠? 제가 그 우스개 얘기를 공돌이 출신이라 조금 프로세스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분산 관리되어 있는 많은 수집된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건데요. 지식 문서라는 거를. 그 문서를 지식화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죠. 지금 현재 사회에서 키보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키보드가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아마 하루에 키보드 누르시는 거 보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저도 이 문서 만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수백 번 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지식을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어딨지? 그러니까 저도 문서 작성하다 보면 예전에 봤던 문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어딨지라고 찾으면 그때부터 마우스 때문에 손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막 트리 열고 저기 찾고 저기 검색하고 조회하고 이 시스템 가고 저 시스템 가고. 그런 경험 아마 자주 하실 겁니다. 특히 기관에 가신 분들, 옛날 문서 관리 시스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런 고생 덜 하려고 하는 게 문서 관리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지금부터 지식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어떤 문서 관리,
중앙 집중형에서의 어떤 유통 체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문서 관리. 그 문서 관리를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 보고 싶은 문서 관리를 한번 설계해 보다 그랬으니까 그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문서에는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포맷도 있을 거고요. 이름도 있을 거고요. 작성자도 있을 거고요. 작성일도 있을 거고요. 그 파일 내부를 보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문서에는 내장돼 있고 내포돼 있습니다. 또 요즘 아마 오피스나 아래 한글 보시면은 옆에 문서 속성 인포메이션 정보 쭉 하면 쭉 나온 탭이 점점 버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늘어날까요? 그만큼 문서를 어떤 적에도 쓸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포메이션을 갖다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문서 내일을 모르더라도. 자, 그런 거를 저희는 속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문서는 거의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래 한글이든 오피스든 이미지 문서든 동영상이든. 다만 그거에 대한 포맷이나 이런 게 틀린 거죠. 자, 그거는 외형적인 어떤 속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는 문서 관리지 않습니까? 편하게 하는. 자, 지식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업무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업무에서 발생한 거냐? 어떤 경로로 얘가 들어온 거냐? 어떻게 얘가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문서 내에 있는 문맥 내지는 그 문서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분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법률에 관련된 내용이야. 이 문서는 기획에 관련된 내용이야. 분명히 문서는 업무에 굉장히 종속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서 내부에서 오든 모든 미스트를 표준화된 메타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다만 그 안에 데이터 내용이 틀려지는 건데 그 때문에 데이터 내용을 어떻게 채우지?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AI. 요즘 NLP나 뭐 이런 거 보면 자연어 검색 이런 거 굉장히 잘 되거든요. 막 문서 요약도 해주고 문서에 막 속성도 보고 키워드도 뽑아주고 그런 제품들이 무수하게 나오거든요. 바로 디지털에 많은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 저 메타의 데이터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그렇게 채워진 지식 메타를 갖고 있는 문서와 메타의 지식 정보와 문서를 같이 활용을 해서 뭔가를 쓸 수 있어야 되죠. 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공공기관 쓰고 있는 게 문서 중앙화라는 솔루션입니다. 문서 중앙화는 다음과 같이 7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7개의 기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디지털 신기술로 구현된 메타의 정보를 문서와 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서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키보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검색 키워드, 즉 요청사항에 대한 키워드만 집어넣은 키워드에 가장 근접한 문서를 빨리 찾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문서 관리, 지금은 지식관리 플랫폼이라 얘기했지만 지식관리 플랫폼이 제가 생각하는 이 플랫폼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서부터 이제 설계를 하고 나갈 건데요. 지금부터는 문서보단 지식관리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갖겠습니다. 아까 지식과 문서 같다고 그랬으니까. 요즘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문서에서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식관리 플랫폼은 복잡한 구조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문서를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 체계를 갖고 있는 시스템, 문서 중앙화와 그렇게 생성된 문서를 분류 체계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저장하는 디지털 서고, 그 두 개로 구성하면 됩니다. 저장자라고 저장된 문서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나머지는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은 단순합니다. 문서 중앙화는 표준 지식 분류에 따른 어떠한 문서의 메타를 변화시키고 관리하는 기능. 뭐 업무에 따라 계속 메타는 바뀔 테니까요. 그리고 유통이나 통제하고 수집하고 하는 어떤 코디네이션의 기능,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문서 중앙화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어떠한 문서의 축적, 그걸 지식화로 쌓고 있고 어떠한 그 분류 체계에 따라 지식 분류 체계에 따라서 쌓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디지털 서고입니다. 뭐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의 구조를 많이 아시니까 좀 쉽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라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디지털 서고는 간단합니다. 문서의 축적과 메타 관리를 위한 디지털 서고는 데이터 레이크 역할, 비정형 데이터의 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레이크 역할. 싸고 관리하고 주고 분류시키고 어떤 패턴에 맞게끔 뭔가 조정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제더링해서 주고 데이터 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서 중앙화는 아마 디지털 플랫폼 구성하시면 수많은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 중에 문서를 안 쓰는 시스템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근데 문서를 각자 쓰거든요. 그럼 분산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다양한 서비스가 생성하고 활용하고 어떤 검색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문서들을 하나의 체계화된 표준화된 문서 관리 역할, 그걸 하는 것이 문서 중앙화입니다. 그렇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른 시스템에서 문서 중앙화에서 활용된 문서들을 최종적으로 결제를 받고 나면 디지털 서고로 가는 거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요.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드는데 이게 없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기술, 제품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인젠트가 한 25년 정도 이상은 전자문서 사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전자문서의 사업, 관련 사업을 구축했던 경험하고 저희가 제품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을. 물론 뭐 다른 DB까지 하면 3개가 되지만 그 2개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제품 잘 모르니까 저희 제품 설명드리면서 이해도 좀 하시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문서 중앙화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문서 중앙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기관들 보시면 문서 중앙화 많이 쓰세요.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부로 반출 안 되게. 그리고 누구한테 이걸 줘야 되는데 공유해야 돼. 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문서 중앙화 많이 쓰세요. 문서 중앙화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서 중앙화 출발이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한 10몇 년 전에요. PC에 파일을 쓰지 않고 서버에다 쓰면은 PC 갖고 다이브를 밖으로 못 나가잖아. 야, 그러면 서버에다 두지 뭐. 왜 PC를 써? 하드디스크 띄워. 서버에 클라우드 드라이브 집어넣고, 그땐 클라우드 아니었겠지만 서버에 뭐 공유할 수 있는 나스나 이런 거 집어넣고 그 문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해. 내부서만 보게 해. 라는 아주 단순한 발상에서 문서 중앙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웹하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계십니다. 이것이 1세대 문서 중앙화입니다. 지키자. 그게 계속 2세대, 3세대까지 몰고 있긴 하지만요. 지키자.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서부터 디지털 플랫폼이 되면서 뭐 팬데믹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팬데믹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파일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회사 서버에 있지 내 PC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4, 5, 6년 전서부터 저한테 이슈가 들어온 게요. 이것 좀 해결해 줘. 집에서도 사무실에 있는 볼 수 있는 그 서버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내 PC에서 볼 수 있게 해줘. 그러면서 문서 중앙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든 권한이만 있으면 그 파일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문서를 변경하고 이력을 추적하고 그거에 대한 관계를 하고 그 대신 보안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추적을 해줘. 그 문서가 외부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뭐 이러한 요건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요 말, 온라인 환경에서 파일을 서버 저장소에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게 지금 문서 중앙화의 기준인데요. 그것이 2세대 문서 중앙화입니다. 문서를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바뀐 거죠.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에 맞춰서 활용으로 간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좀 새로 구축된 문서 중앙화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2세대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업무 전환이 되면서 하나가 바뀝니다. 활용하는 건 좋은데 쟤를 좀 지식으로 좀 싸서 가공을 해서 좀 편하게 지능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서도 찾아주고 뭔가를 해줘 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활용 중심에서 더 고도화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AI에 관련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디지털 플랫폼 과장님께 너무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한 기본 지식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고객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런 AI가 융합해서 문서가 아니라 문서도 자동으로 분류하고 업무적으로도 내가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검색이나 이런 걸 지능형으로 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의 검색, 지능형 검색이 포함돼서 그 문서의 내부까지 전부 다 해서 요약도 보여주고 하는 문서를 지식으로 포함된 지식관리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관리 플랫폼으로 변화된 문서 중앙화, 이것이 3세대 문서 중앙화입니다.
아까 그 메타 얘기했지 않습니까? 메타까지도 여기 다 들어가고 그 메타와 문문 통해서 AI를 통해서 뭔가 지능형 검색해주고 생성해주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문서 중앙화가 현재 그런 문서 중앙화로 진화하고 있는 단계. 그 과도기적인 중간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아마 몇몇 문서 중앙화에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경쟁업체 중에 한두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근일 내 이런 쪽으로 문서 중앙화 3세대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희 인젠트는요. 현재 문서 중앙화 2세대 기준으로 갖고 있고요. 거기에 문서 분류 색인과 메타 관리 등 지식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아까 메타 설계도 돼 있고요. 메타도 관리하고요. AI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 2.5세대 수준의 문서 중앙화를 현재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큰 데는 몇천 명도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2.5세대까지는 저희가 지금 제품으로 시제품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엑스포DB라는 포스트그레이SQLDB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갖고 있는 데이터 벡터라이징 솔루션들. 그 다음에 지식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 단위로 특화된 지식에 관련된 SLLM. 또 하나는 쿠버네티스 아키텍처 적용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이 제품을 올해 지금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3세대 문서 중앙으로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팔 수 있는 수준까지 돼 있고요. 문서 관리에서 지식 자산 관리 체계로 바꿀 수 있는 틀이 올해 내로 나올 수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서고입니다. 디지털 서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스토리지입니다. 그냥 파일만 들어가면 스토리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똑같습니다. PC에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 쓰고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일이 시작되면. 탐색기를 딱 열어서 폴더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쫙 쓰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폴더를 만들어가면서 파일 오면서 이 파일은 기획서였어. 기획서 폴더 만들고 집어넣고 버전 관리하고 손으로 하십니다. 그와 똑같은 기능들을 이 디지털 서고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문서에 있는 메타 정보를 확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도 결국 문서 중앙을 통해서 업무를 보면서 업무에서 나오는 것 갖고 메타를 집어넣고 그 메타만 볼 수 있으면 언제든지 자동으로 폴더를 만들고 분류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그게 디지털 서고입니다. 도서관과 같다고 되시면 되세요. 도서관의 서지 정보라는 게 메타고요. 그 메타를 가지고 책을 찾고 책을 검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셔서 많이 보셨을 건데. 자, 간단합니다. 내부에서 오는 문서들은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그 프로젝트의 속성들을 다 구조로 메타화시키죠. 업무적으로 있을 거니까. 그렇게 메타를 생성시키고 뭐 협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파일 만들어내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 높으신 분에게 결제를 딱 받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는 최종본이 되는 거죠. 자, 작성 프로세스입니다. 이쪽이 아까 저기서 인증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산출물이 나옵니다. 그럼 최종 산출물은 어디로 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메타와 포함해서 디지털 서고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서고는 분류체계에 맞춰서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 다 됐습니다. 그럼 저장하고 끝나냐? 아닙니다. 지식화 단계를 거칩니다. 그 문서를 읽어서 각종 AI 기반된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합니다. OCR도 있고요. 무슨 뭐 NLP도 있고요. 뭐 아까 말한 벡터도 있고요. 많은 기술을 써서 뭔가 의미 정보하고 문맥 정보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표준화 설계되어 있는 4개의 메타가 전부 다 충족이 됐겠죠. 그리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문서는 요즘 외부에서 문서 오는 것이 전에는 파일 보내고 이런 게 네트워크 환경도 안 좋고 어떤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인테그레이션 툴, 뭐 APIM, ESB, 뭐 저희도 ESP 연계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연구소로 사업을 합니다만 요즘 대용량 파일도 다 전송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거기서 오는 것은 데이터와 파일을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메타와 데이터를 파일을 갖다 주는 거죠. 그걸 바로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 축적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맥 의미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똑같이 서비스할 거고 그걸 내부에서 보기 위해서는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검색하고 활용되고 뭔가 새로운 지식 만들 때 참조되고
이제 마우스질 많이 안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대한 연구가 올라오겠죠. 자, 이런 시스템입니다. 바로 디지털 속어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서 중앙화가 코디네이션, 즉 문서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능이었다면 디지털 속어는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산화시키는, 지식 자산화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디지털 속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문서는 자산이기 때문에. 뭐 아는 게 힘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일수록 아는 게 힘인 것 같습니다. 싸겠습니다. 쌓고 찾고 보십시오라고 하는 시스템, 아주 단순합니다. 저희는 이 디지털 속어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 솔루션이 결국 문서를 저장하는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메타로 분류해서 갖고 있고, 이 솔루션은 엑스톰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공지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았고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정형 문서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문서 중앙화 2.5세대와 엑스톰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서 구구절절 개발하겠던 그 솔루션을 한번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겠는데요. 인젠트 도큐멘트 제품에 제공하는 수집 축적, 표준 문서 관리 체계, 메타 변리 같은 네 개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과 저희가 갖고 있는 엑스톰이라는 제품으로, 엑스톰 ECM 제품으로 전 디지털 속어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구성이 되고, 거기에 AI만 결합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문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문서를 지식화하고 자산화하는 문서 중앙화 기반의 지식 관리 시스템, 그거를 표준화까지 했으니까 플랫폼, 결과적으로 오늘 발표하고 싶은 디지털 플랫폼의 시작, 문서 중앙화 기반의 통합 지식자산 관리 플랫폼이 저희 제품 두 개만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뭐 AI는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만들고 있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AI만 빼도 지식은 나오거든요. 아까 메타의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제품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제품 갖고 다 만든 겁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 중심이 이기적이긴 합니다만, 전자문서를 살리는 사업에 그 비정형 데이터에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플랫폼,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문서 중앙화 기반의 통합 지식자산 관리 플랫폼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기존에 있는 제품 갖고 만들었는데 인젠트 너희들이 그럼 해본 거 있어? 그 사례입니다. 아까 KT 클라우드랑 저희랑 굉장히 협력 관계가 돈독하거든요. 협력회사로 되어 있고, 그 회사랑 같이 저희가 뭐 국가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관, 네, 여러 복수의 연구기관을 하는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협업 플랫폼과 지식자산을 관리하는 플랫폼 두 개를 결합한 연구 지원 플랫폼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프로젝트 설명주기, 프로젝트 구성원 관리, 커뮤니티 채널, 그리고 산출물 보안 관리, 특이하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산출물을 어떠한 지식체계에 의해서 분류함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권한에 따라서 지식화시키고 쌓고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CSAP, 지금은 CSAP 인증을 저희 제품이 받아서 KT 클라우드의 CQ 드라이버로 되어 있고요. CQ 드라이버가 지금 아마 밖에 전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쪽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되게 좋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뭐 향후에 나가서는 뭐 KT 클라우드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AI 플랫폼인 아까 믿음과 융합하게 되면 충분히 3세대 문서 중앙화의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2.5세대의 문서 중앙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특화 지식 언어 모델인 SLLM, 포스트그레 SQL 제품인 엑스퍼DB의 기능을 통해서 벡터라이징을 해서 지식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내로 목표로 개발이 종료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나가선
멀티파스 호환성, 그래서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로 많은 제품들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 제품이 바뀌게 되면 멀티파스 호환성을 통해서 CSP 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에 언제든지 이 플랫폼을 갖다 쓰실 수,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식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3세대 문서중앙화와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면서 3세대 문서중앙화를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거를 만들어주고요.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식이 자산화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연내 제공할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AI와 관련된 문서에 중심으로 된 AI와 관련된 특화된 SLLM을 갖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엑스퍼DB라고 하는 피지벡터 또 피지풀 등을 통해서 거기 있는 이제 수집된 메타를 갖다 벡터라이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문서에서 오는 어떤 AI, SLLM에서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류된 걸 가지고 거기에 특화된 그 SLLM 검색, 요약, 분석, 분류를 할 수 있는 SLLM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개가 목표적으로 성공이 된다 그러면은 3세대 문서중앙화가 올해 내로 출시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제공이 될 텐데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쿠버네티스입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를 저희는 클라우드의 CQ 드라이브라는 걸로 이미 공공 사스에 사스 형태로 모델을 갖고 있는 문서중앙화로서는 최초의 제품입니다. 인증을 받은 CSAP 인증을 받은.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로 문서중앙화 도입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제품 쓰시면 굉장히 그냥 쓰시면 되세요. 클라우드로. 유일한 제품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IaaS 방식으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저희와 같은 문서중앙화 2세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VM 기반의 모놀로식 그냥 와스 그냥 카피하는 형태 내지는 그냥 온프로미스 상태에서 개발되는 거를 그냥 아키텍처만 라스로 옮기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게 몇 개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스로 완전히 돌아선 상황이고요. 막 그런 식으로 서비스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제품들을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해서 멀티파스 환경으로 호환성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내 CSP나 ISP에서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플랫폼의 호환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작업이고요. 그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CSP 업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하나의 지식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너무 수다스럽게 얘기를 해서 달변도 아닌데 수다스럽게 하니까 점심시간에 조금 오버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젠트는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공유하고 융합하여 미래의 가치를 연결하는 IT 플레이어라는 확인을 갖고 있습니다. IT, is 인젠트, IT 인젠트. 문서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 문서 중앙화 3세대와 AI와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이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지식관리 플랫폼이 정립이 된다면 지식에서 자산으로 진화한 새로운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세계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